안테나 공학은요, 주로 전파이론 있죠? 전파이론, 전자파이론 쪽하고 또 안테나의 그 기본 용어, 안테나 종류 그런 거보다는 안테나의 종류 그거보다는 안테나의 기본 용어 쪽 파트들이 시험 문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1번에 다음 중 거리에 따라서 감쇄가 가장 급격하게, 즉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필드는 어느 겁니까? 하는 겁니다. 41번. 자, 우리 안테나의 시초는 자그마한 금속구 아니에요? 알맹이 요만한 금속구. 이제 금속구에다가 어떤 고주파의 외부 전압 가했더니 그 금속구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했죠. 그랬더니 금속구에서 특정한 거리 P라는 지점에서 관측했더니 어떤 전기력선에 모임 장소라고는 전장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장이 또 형성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 통해 가지고 이런 쇳덩어리 금속구에 고주파의 전류를 흘렸더니 주변에는 전장, 자장이 형성이 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장, 자장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약해지더라 하는 것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자그마한 금속 막대기를 연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먼 거리에 전장, 자장을 크게 발생을 시키는 게 바로 선형 안테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금속 구에서 이제 특정한 R메타 떨어진 지점에 이제 전장, 자장이 어느 만큼 형성이 되는지를 처음에는 실험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요게 이제는 이론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1번이 답이에요. 정전계. 그렇죠? 그리고 유도, 전계, 자계, 전자계, 그 다음에 복사, 전자계 이렇게 세 개 필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구에서부터 2파이분의 라무다, 2파이분의 라무다죠. 2파이분의 라무다. 요 계산하면 파이 대신에 3.14 집어넣으면 0.16 라무다가 될 겁니다. 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을 중심으로 요 지점보다 더 먼 거리에는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먼 거리에는 요게 주축이 돼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 복사, 전계나 자계를 공식으로 정의했는데 그 공식에서 거리에 비례하는 관계는 R분의 1 관계로 유지가 되더라. 그런데 요 지점은 R제곱분의 1의 관계로 유지가 되고 요 놈은 R3승분의 1로 정전계식이 정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원거리, 가장 먼 거리에 그래도 그 값이 존재하는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 전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은 다 무시할 수 있는 항목이 되고 오로지 복사 전계, 복사 자계 가지고 우리 전파의 세기로 관리하면서 우리 안테나에서 해석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라무다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더 먼 거리는 요게 주축이 된다. 그리고 요거보다 아주 근거리는 이게 주축이 된다. 이건 근거리예요. 2파이분의 라무다 이내 거리. 그렇죠? 요거는 2파이분의 라무다보다 원거리에는 요게 주축이 된다. 근데 세 개 성분이 전부 일치가 되는 지점은 바로 요 지점이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감소가 큰 것은 1번 정전계 항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에 파동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전파 속도 계산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 아마 기본이 돼서 알고 있죠. 전파 속도는 진공이나 자유공간은 광속으로 볼 수 있지만은 물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케이블 속이라든지 어떤 다른 매질 속에서는 광속보다 느려집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에서 풀었더니 전파의 속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광속 나누기 비유전율
비투자율의 루트 씌운 값으로 정의가 되는 요식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우리는 굴절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요겁니다. 여기다가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광속 나누기 여기는 비유전율이 25라고 줬습니다. 진공이나 자유공간을 1로 봤을 때 다른 매질의 유전율을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투자율이고 이건 1이라고 했죠. 그럼 25 곱하기 1이니까 루트 25는 5로 빠져나오니까 5분의 C 광속의 5분의 1배가 된다는 그게 답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자, 43번은 자유공간에서 이제 전파가 자유공간 통해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파의 에너지가 3W per 제곱미터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 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나요? 3W per 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요 제곱미터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실은 정확히는 전력이죠. 이게 와트니까. 뭐 전력도 1초 동안에 한 1이 전력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넓게는 에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에너지라고 할 때는 분명히 1초 동안의 에너지 그 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구문 앞에 있죠. 단위 시간에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에 하는 게 1초입니다. 1초 동안의 에너지가 이렇다 그랬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전력입니다. 근데 1제곱미터 전력이 1제곱미터당 전력을 우리는 전력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공간에서 안테나 통해서 어떤 송출 전력을 팍 공급하면은 거리가 멀어지면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지점에 1제곱미터당의 전력 요게 얼마다 하는 거 가지고 그 지점에 송출되는 전력을 측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지점의 면적을 곱해주면 그 지점 그 면적 안에 전력이 얼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제곱미터당의 전력을 우리는 포인팅 전력이라고 하죠. 포인팅 전력. 요거는 스칼라 양이니까 2 곱하기 H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포인팅 전력이라는 것이 1제곱미터당의 전력이에요. 전력 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억하나요? 전력 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인팅 전력은 전개와 자기세기를 곱한 거예요. 요겁니다. 이렇게 줬는데 우리 자유공간도 하나의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알아요? 자유공간도 377옴짜리 하나의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이 75옴짜리 선으로 간주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는 전장 나누기 자장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장에 관련되는 파라미터는 유전율이고 자장에 관련되는 파라미터는 투자율이다 하는 것도 알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장에 관련되는 유전율이 여기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각선으로 쓰고 있죠. 자장에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요 옆에 쓰면 좋겠는데 대각선을 쓰고 있다. 할 수 없지. 이렇게 유도가 된 거니까. 그러면 진공이나 자유공간은 이렇게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공 중에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그리고 진공 중에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상수니까 집어넣으면 377이 나옵니다. 120파이. 파이 대신에 3.14 집어넣으면 377옴 이렇게 되는 거지. 120파이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식에서 H 대신에 요 2 나누기 H가 요거니까 2 나누기 H가 요거니까 이 중에 H는 이렇게 할 수 있죠? 2 나누기 120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요 식에서. 그럼 그 자리에 H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2제곱 나누기 120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2제곱 나누기 120파이 혹은 2제곱 나누기 120파이는 377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요 놈이 요거 아니에요? 요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은 요거 120파이 혹은 377 120파이나 377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정계세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정계의 제곱은 120파이 곱하기 3이니까 360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정계는 루트 쓰면 되겠지. 여러분들 계산기 들고 와야 되니까 360 곱하기 3.14 해놓고 루트 씌우면 전계세기로 환산해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나옵니다. 3번이 답이 나와요. 근데 거기 우리 문제지에 보면 전자파 에너지가 3W per 메타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 제곱으로 고치셔야 돼. 제곱. 이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팅 전력을 줬습니다. 자, 44번은요. 44번은 정제파비가 사다. 그렇죠?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되면 반사파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반사계수 계산해야지. 또 반사파가 심해지면 전파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전파는 쏘아줬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반사파가 극심하면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비율을 정제파비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계수 정제파비 서로 환원시키면서 계산하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무슨 기기 과목에도 나오지만은 안테나가 더 주가 되는 안테나 선로상의 급전선이라는 선로상의 주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4번은요. 정제파비가 4라고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제파비가 1이면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제파비는 1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부하 임피던스하고 특성 임피던스 중에 부하 임피던스가 크면은 매칭 안 된 거죠. 같아야 매칭이죠. 그러면 나누기에서 1이 나오면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럼 이때는 반사파가 없어. 아주 이상적입니다. 전부 진행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반사계수가 0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때는. 근데 정제파비가 1이면 이상적인데 매칭이 안 되면 반사파가 생깁니다. 그럼 항상 1보다 크게 나타내는 것이 정제파비예요. 1보다 크게 나타내는 것. 그럼 부하 임피던스가 커서 매칭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특성 임피던스가 커가지고 매칭이 안 되면 그땐 큰 거 나누기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요 값이 4라고 나왔으니까 큰 거 나누기 작은 거에서 4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00옴이라고 했죠. 300옴 선로의 임피던스가 300옴이다 하겠으니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300옴. 그럼 여기 300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 임피던스는 75 하면 되겠죠. 300 나누기 75 그래서 4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50 빼기 J15옴이고 부하 임피던스는 30 플러스 J60옴이다. 그렇죠? 자, 45번이에요. 자, 45번의 특성 임피던스는 50 빼기 J15옴이에요. 50 빼기 J15옴이고 부하 임피던스는 ZL은 30 플러스 J60옴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줬죠? 그러면 서로 틀리니까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됐죠. 틀리니까.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됐고 반사파가 존재할 겁니다. 반사파가 매칭이 안 됐으니까 반사파가 존재하고 반사계수도 계산할 수가 있고 정제파비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정제파비가 약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자, 여기도 부하 임피던스에 요 L자 빠지면 이거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제팝이 계산하는 거니까 정제팝이 항상 1보다 크다는 거 알죠? 그렇죠? 정제팝은 1보다 크다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반사계수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 이렇게 전부 복소수로 나왔으니까. 요거 없더라면 요 실수만 있더라면 큰 거 나누기 작은 거 해버리면, 그렇죠? 그럼 50 나누기 30 그러면 답이 대충 나오는데 여기는 이게 복소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니까 허수도 있죠. 이게 정통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반사계수는 부하 임피던스 빼기 특성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반사계수는 1보다 작게 나와야 되니까 분모가 큰 거예요. 더하기 분자가 작은 거.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거 30 플러스 j60 빼기 요겁니다. 빼기니까 빼기 50이 됐고 여기는 플러스 j15가 됐죠. 그 다음에 분모는 요거 두 개 더하니까 30 플러스 j60에 플러스 50 빼기 j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먼저 더합니다. 더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20이 되고 플러스 j 60 더하기 15 그러면 7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실수를 더해주면 8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허수는 60 빼기 15니까 j 플러스가 되지. 60이 더 크니까. 60 빼기 15니까 45가 되나요? 45.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럼 이게 반사계수입니다. 근데 5로 약분할 수 있죠. 5로 약분하고. 마이너스 5, 4, 20 플러스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1은 5, 5, 25, 15.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6, 30 플러스 5, 9, 45. 뭐죠? 이건 더 약분 안 됩니다. 3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안 돼. 이게 반사계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하는 것은 정제팝이에요. 정제팝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니까 분모가 작은 것, 분자가 커야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1 빼기 m 작은 것, 1 플러스 m 큰 것. 이러면 되겠네. 그럼 1 플러스 m, m이 요거니까 1 플러스 m 해줘야지. 1 플러스 16 플러스 j9 마이너스 4 플러스 j15 1 마이너스 16 플러스 j9 마이너스 4 플러스 j15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통분해야죠. 요거 1이니까. 통분해야 돼. 통분하면 16 플러스 j9 이렇게 해놓고 요 1은 16 플러스 j9분의 16분의 j9니까 이건 16 플러스 j9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걸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j15 이렇게 되고 요거는 16 플러스 j9로 통분하면 여기는 16 플러스 j9 빼기입니다. 빼기에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j15가 되겠죠. 약분되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모로 가는 겁니다. 분모로 가는 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모. 멀리 있는 거 곱한 게 분자 아니에요? 그럼 요거 1이니까 1 곱하기 요거니까 요거죠. 그럼 16 더하기 4는 20 j9 빼기 j15니까 이건 j 6 이렇게 남죠. 그다음 요거 16 빼기 4는 12 플러스 j 15에 9 더하면 2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약분이 되겠네. 약분. 2로 약분하면
26, 12, 12, 이거는 13. 됐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6 플러스 J 12, 여기는 10 빼기 J3. 여러분들이 또 정확히 복습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쭉 풀었던 내용입니다. 뭔가 틀린, 제가 풀었던 거하고 마이너스 20 아까 그렇지. 마이너스 20 플러스 J75 80 플러스 J45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 J15 16 플러스 J9 여기까지 맞게 나왔어요. 이 반사계수 나왔죠. 지금 이 반사계수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반사계수부터 먼저 계산해야지. 하마터면은 더 복잡해질 뻔했죠. 이거 반사계수 아니에요? 이걸 먼저 계산해야 돼 이렇게. 자, 요게 지금 복소수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직각좌표 아니에요? 실수어수니까. 그럼 크기하고 위상으로 표현하는 걸 극좌표라고 해. 그렇죠? 그럼 극좌표를 고치는 방법은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b는 요겁니다. b의 제곱 15제곱. 요러면요 요 안에 크기가 됩니다. 그렇죠? 해놓고 각도는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니까 세타는 악탄젠트 취하면 되죠. 밑변 마이너스 4분의 높이 15.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각도가 나오겠죠. 이건 탄젠트 도표를 봐야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0이다. 얼마 나왔다고 치세요. 여기 얼마 세타 1 나왔다. 그 다음 요거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16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에서 루트 하면 여기 나와요. 요거는 또 세타 2가 나왔다고 하면 되지. 여기는 크기만 필요한 거니까 요겁니다. 반사계수가.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 저도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16 아니에요? 15 곱하기 15 해보셔야 돼. 해보니까 15.52가 나옵니다. 이게 15.52. 그리고 분모에는 18.357. 요게 나와. 그렇죠? 그럼 반사계수는 요 계산하면 반사계수 아니에요? 15.52 나누기 18. 뭐 이건 7 반 내림에서 18.35 해도 되고 36 해도 되고 두 자리니까 두 자리 해가지고 15.52 나누기 18.35를 계산기로 두들기면 반사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반사계수가 얼마냐 하면 0.845가 나와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크기는 0.845가 되고 각도는 나누기 하는 각도는 벡터에서 각도 나누기는 빼는 겁니다. 세타 1 빼기 세타 2 하면 뭐 세타 몇 도가 나오겠죠. 요겁니다. 이 중에 이 위상은 필요 없고 요 크기가 중요한 거니까 요거만 요 안에 집어넣으면 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11.97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서 12다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6번에 임피던스 매칭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죠. 급전선에서 임피던스 매칭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4분의 라무다 임피던스 변환기 혹은 변성기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라무다 길이는 4분의 라무다가 되고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되는 값을 갖는 그러한
분포 정수 이런 선로를 그 안에 쏙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4분의 라무다 임피던스 변성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스터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 6, 7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4분의 라무다 변성기를 삽입하는 방법, 그렇죠? 4분의 라무다 길이, 이런 길이 갖고 있는 길이는 요만한 길이가 되게끔, 여기 라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로에 지금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그 전파, 주파수의 파장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4분의 라무다 하는 길이만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특성 임피던스는 Z1 곱하기 Z2의 루트를 취한 값, 요 값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임피던스는 안테나고 오른쪽은 급전선을 서로 연결할 때 요 안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요걸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매칭시켜주는 4분의 라무다 변성기를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라무다 변성기 자체의 특성 임피던스는 몇 옴짜리의 길인 요만한 길이를 요 안에 선로를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 특성 임피던스 얼마입니까 하는 건 요거 2개 곱하면 돼요. 요 앞부분에 임피던스 얼마 하는 걸 여기다 쓰고 뒤쪽에 임피던스 얼마를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의 안테나가 2분의 라무다 반파장 안테나면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가 73.135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분 없애버리고 73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75옴이라고 했네요. 거의 근접하게 줬죠. 75옴. 그렇죠? 그리고 쓰고자 하는 선로는 동축 케이블이 아니고 평행 이선 선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평행 이선은 저항이 더 커요. 임피던스, 선로의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여기 75, 이거는 605옴 이렇게 줬으니까 요 계산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 212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